예제 11번부터 볼 건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거기도 하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식상한 느낌이 약간 있지만, 이제 문제를 푸는데,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등차 수열이 항상 뭐를 문자로 놓으라고 했죠? 등차 수열이면 항상 초항과 첫 번째 항과 공차를 문자 놓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겠죠? 그래서 이걸 두 번 풀 건데, 옛날에는 좀 프리 1, 프리 2를 이제 둘 다 수가의 방법 자체를 말씀했지만, 요즘엔 이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프리 2를 많이 하거든. 그렇지만 프리 1이 좀 더 클래식한 풀인데, 이거 좀 볼게요.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지. 그럼 주어진 게 지금 S10이랑 S20이거든. S10은 1로, S20은 3고, 이때 뭘 찾으라고 했냐면 S30은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프리 1은 일단 항상 그렇듯이 등차 수열이면 초항과 공차를 문자 넣고 식을 세우는 거거든. 그러면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두 개 만들어서 연립해서 A랑 D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S12 1, 2로 하니까 1번 S10이야. S10은 등차 수열 공식 외우고 있죠? 2분의 하의 개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 9d 얘가 1, 2로 2번 S20 S20은 2분의 하의 개수 20 2a 플러스 19d 얘가 420, 430이야. 그럼 이제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하면 당연히 A랑 D가 나오고 이제 풀릴 거거든. 근데 좀 이쁘지가 않아요. 식이. 왜냐면 2 지금 5 지우면 얼마야? 20 5 나오면 23인가 이렇게? 그럼 이거 2a 플러스 9d가 23 마찬가지 10 43 그럼 2a 플러스 19d가 43 그럼 연립할 건데 좌변으로만 비교했을 때 좌변이 몇 커였어? 좌변이 10d 커였잖아? 우변은 20 커였죠? 그죠? 그러면 d가 2라는 소리네.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얘에서의 뼈가 마찬가지야. 그죠? d가 2야. d에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18은 23이니까 2a가 5 a가 2분의 5인 거야? d가 2고요. 그럼 a랑 d를 찾았으니까 내가 찾고 싶은 S30은 그냥 공식 되잖아. 공식을 쓰면 2분의 30 2a 플러스 n-1 n-1 d라고 하면 계산 답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가장 클래식한 풀이야. 프리2를 보면 이게 문제 좀 프리2 방식으로 내면 계산이 되게 더럽게 나올 수도 있거든. 프리2 풀어야 돼요. 근데 왜 이걸로 풀어주냐면 좀 옛날 책은 다 이렇게 풀거든. 옛날 책은 좀 이렇게 많이 푸는데 이거 왜 이렇게 풀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은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정석이야.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돼요. 이게 근본 풀입니다. 얘를 알고 있을 때 이 문제는 좀 다른 풀이가 있어요. 얘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성질을 알면 얘는 굉장히 답을 빨리 낼 수 있거든. 어떤 걸 알고 있으면 되냐면 등차 수열을 등간격으로 묶으면 그 등간격으로 묶은 친구들이 다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등차 수열의 항들을
등차 수열로 묶으면 등 간격으로 묶으면 그 수열도 등차 수열이다. 이 사실 알고 있으면 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 등차 수열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등차 수열 해볼게. A, N을 등차 수열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잖아. 등간격 2개로 묶든 3개로 묶든 이렇게 묶잖아. 이렇게 2개로 묶었어. 이렇게 2개로 묶었어. 그러면 이 묶은 친구들도 뭐냐면 이 묶은 친구들이 등차 수열이야. 이것도 등차 수열이거든. 식을 구해보면 얘는 A 더하기 B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A 더하기 B지. 이거는 A 더하기 2B. 이거는 A 더하기 3D잖아? 그럼 더하면 몇 D야? 2A 더하기 4D지? 그죠? 그럼 얼마큼 커진 거야, 지금? 3D만큼 커진 거지? 잘 틀렸네. 여기가 5죠? 미안해요. 여기가 2D니까, 여기가 5D니까, 4D만큼 커진 거지? 마찬가지로 계산 빨리 하면, 이거, A에다가 D 4개 더한 거, 얘는 5개 더한 거니까 9D죠, 9D. 그럼 이거 2A 더하기 9D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 몇 커졌어? 4D. 마찬가지 얘도 2A 더하기 6, 7이니까 13D이기 때문에 얘도 4D만큼 커지고 있죠? 그러면 등차 수열을 2개 등간격으로 묶었어. 그랬더니 그 묶은 친구들이 뭐 됐어? 새롭게 등차가 된 거 이해됩니까? 얘를 사용하는 게 이 문제의 풀이 핵심이거든.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2가지 풀이 중에서 1번 풀이가 좀 더 집중되어 있다면 이제 좀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옴으로써 2번째 풀이, 얘를 사용한 풀이가 좀 더 많이 나온 편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푸냐? S10, S20, S30 뭉탱이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S10은 A1부터 몇 개 더한 거야? 10개 더한 거 아니야? 하나의 뭉탱이로 보겠다고. S20은 여기부터 나아가서 어디까지 더한 거냐면 A20까지 더한 거고, S30은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더한 거죠. 그럼 목표가 뭐냐면 10개 이 묶음 10개씩 묶은 이 친구들을 새로운 수열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소리거든.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은 등간격으로 묶으면 등차 수열이라며. 그럼 10개씩 묶은 이 박스도 새로운 수열인 거 맞아요? 얘를 내가 B1, B2, B3 나도 이 B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적인 거 맞습니까? 10개씩 묶어도 등간격으로 묶었으니까 등차 수열이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S10이라는 건 10개 더한 거잖아. 10가지 더한 게 S10이야. S10이 1, 2, 5죠? 바꾸면서 맨 처음 등장하는 B1, 1, 2, 5인 거거든. 근데 여기서 S20이 430인데 얘가 S20이 아니에요. S20은 쭉 다 더한 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S20이야. 얘가 지금 430이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가끔 여기를 430이라고 하고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얘는 S1부터 S10까지가 1, 2, 5야. 내가 찾고 싶은 건 S11부터 S20이거든. 그러면 이 두 개 B1, B2를 합한 게 얘거든. 그럼 이건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죠? 430에서 1, 2로 빼면 돼요. 그럼 얼마 남았죠? 315인가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등차 수열이라고 얼마 커졌어? 얼마 커졌죠? 200 커지지 않았나요? 그 다음 친구는 얼마 커져야 돼? 200 커져야 돼. 즉 얘는 이 B1, B2 10개씩 묶은 새롭게 만들어진 B1, B2, B3한 등차 수열은 공차가
200이었습니다라는 소리거든.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얘가? 200커였으니까 510 뭐라는 소리지? 그리고 답을 또 여기서 실수로 515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찾고 싶은 건 515가 아니야. 내가 찾고 싶은 뭐야? 여기가 더한 거잖아. 여기가 더한 게 30이잖아.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묶음, 두 번째 묶음, 세 번째 묶음이잖아. 이걸 다 더한 걸 요구하는 거로 얘는 B1, B2, B3 합이야. 1, 2로 더하기 3, 2로 더하기 5, 2로 원하는 거예요. 이걸 좀 조심해야 돼. 5, 2로라고 답을 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S5, 2로는 S21, A21부터 A30을 말하는 거지. 내가 찾고 싶은 S30이 아니야. S30은 처음부터 다 더한 거잖아. 그래서 요거 다 더한 거야. 두 번의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 답은 얼마지? 4, 9, 4, 5인가요? 그렇죠? 답을 이렇게 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두 개의 풀이 전부 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풀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초항이랑 공차를 문자 놓고 식을 세워서 일반형 문제를 푸는 거. 이거 똑같이 등차에서도 나오고 등 B에서 나오거든. 그런데 이렇게 풀기도 하고, 근데 이 문제는 S20, 10, 20, 30이니까 이렇게 풀라고 내 문제가 맞아. 등 간격을 띄고 있잖아. 10개, 10개, 10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노멀한 첫 장에서 첫 페이지에서 한 5번쯤 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이지한 문제인 건데, 첫째 항이 22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너무 쉽네요. 그냥 일반항을 찾을 수 있네. 다 줬네. 그럼 등차 수열 일반항 뭐야? A에는 초항 22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이라고 쓸 수 있죠? 더하기 1 넣어서 20이 나와야 되니까 26이겠네? 찾았어. 얘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 항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우리는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애를 쓰면 되겠지? 그러면 4n은 커여서 26이니까 n이 언제부터야? 6, 4, 24 n이 7인가? n이 7이면 처음으로 음수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n이 7일 때 처음으로 음수항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지. 두 번째가 뭐냐면 합의 최대거든. 그럼 얘는 결국은 1번, 2번을 풀기 위해 1번을 쓰는 건데, 다음 수열은 22구 공차가 뭐니까? 마사니까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수열이잖아? 작아진다 그렇게. 그죠? 그럼 언제까지 더해야 합이 최대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작아지고 있으니까 S7에서 처음으로 음수항이 나온다면 이거 7이면 얼마야? 7이면 마이너스 2거든? 그럼 S6은 2란 소리잖아? 그러면 다음 수열의 합이 언제 최대가 되요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언제? 음수항 나오기 직전까지 더하면 최대가 되겠지? 음수항 더하면 우리 작아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합의 입장에서 양수항까지만 더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합의 최대를 물어본다면 언제 처음으로 음수 번째가 나오는지 항을 찾아서 그 전까지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갑니까? 음수항 전항인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인 거고, 그럼 내가 찾고 싶은 최대값은 합의 최대는 여섯 번째 항까지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등차수 합공식을 쓰면 되는데 초항 끝항 하면 끝항 공식을 쓰는 게 좋다겠죠? 2분의 하나의 개수 곱하기 초항 끝항을 쓰는 게 유리하다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기본 문제인 거고, 하나 더 물어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물어보고 있네. 그럼 얘는 그냥 SN을 찾자는 소리거든. 아까는 AN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은 이제 SN으로 문제를 풀라는 소리잖아. 그럼 SN은 얘는 초항이 지금 얼마? 초항이 22고 공차가 말사니까 SN은 2분의 식 세울 수 있죠? N 2A 플러스 N-1D N-1D
그럼 얘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항이 나옵니까? 인 거니까 얘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까? 얘가 처음으로 언제 음수가 돼요? 아까 1차 지금 2차인 거지. 그냥 SN 찾아서 음수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 정리해주면 되겠죠.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지? n 마이너스 44 n 플러스 4 48 이렇게 되나요? 2 빼먹었다. 그쵸? 2분의 1 어떻게 되죠? 1을 나누면 4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네요 그냥. 네. 마이너스 2n 플러스 24 2 날리면 마이너스 n 빼기 12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벌어지는 법일 거 아니에요. 0, 12 이렇게 벌어지는 법인가 이렇게? 그럼 12 집어넣으면 12일 때 얼마나 소리야 이거? 12 집으면 0 나오는 소리인가? 12 집어넣으면 12 집어넣으면 0 나오는 소리잖아. 이게 지금 SN이니까 등호가 들었다는 건 12일 때 처음으로 0 나오는 소리지. 근데 우리는 처음으로 언제가 음수되는지니까 12일 때 0 나오니까 13일 때부터 처음으로 음수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1차로 나오냐 2차로 나오냐 뭐 그 차이인 것 뿐이죠.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일반항과 SN의 관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했죠? AN 주면 SN 구하라고 많이 시켜요. 등차든 등비든 어떤 수열이든 간에 AN 알 때 SN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SN으로 AN을 구하는 건 조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죠? SN 알 때 AN 어쩌셨죠? 어떻게 한다고? AN 알 때 SN은 일반항 아니면 SN은 그냥 찾으면 돼. 근데 SN 알 때 AN은 못 찾거든. 아니 못 찾는 게 아니라 좀 어렵거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왜 때문에? SN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거든 그냥. 근데 이거를 SN은 우리가 합을 표현할 때 수열에서 두 개를 쓰거든. SN을 쓰기도 하고 시그마를 쓰기도 해요. 시그마 아직 안 나왔을 거 아니야? 시그마라는 게 그리스어 알파벳이거든. 알파, 베타, 감마도 그리스어 ABC잖아. 마찬가지 시그마도 S 그리스어 대문자야. 시그마. 그러니까 S라고 얘기해 결국은 S. 결국은 S는 썸의 합자이기 때문에 이거거든. 그러니까 시그마도 결국은 썸이란 뜻인데 수열에서 더하기를 축약할 때 보통 쓰는 게 SN과 시그마예요. 시그마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데 SN 정보를 많이 못 담거든. SN은 그냥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야.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SN이라는 건 뭐 대략적으로 보통 줄 때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줘. 이게 SN이야. 근데 이거 주고서 뭘 찾으려고 돼 있냐면 A를 찾지. 근데 SN이라는 건 N에 관련된 식이거든. 이게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얘에 대한 방정식이야. SN 주고 AN 찾으려면 SN을 알면 SN-를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거든. 쓰면 SN 할 때 SN-1은 하나 전까지 더한 거거든. 여기까지 더한 게 SN-잖아. SN을 알면 SN-를 구할 수 있어. 왜냐면 N자리에 N 빼기를 넣으면 되거든. 만약에 SN이 N제곱이야. SN 빼기는 뭐야? N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야? N 빼기를 넣은 거야. X에 대한 함수랑 똑같아. fx랑 똑같아. fx라면 fex 다 찾을 수 있잖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걸 찾아서 뭐 하면 되냐면 SN 빼기 SN-을 하면 다 지워지지 않네? 다 지워져.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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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다 지워진단 말이야. 뭐밖에 안 남아? A밖에 안 남아. 그러면 SN 빼기
Sn 빼기를 하면 AN밖에 안 남아. 뭐 할 수 있어? Sn으로 AN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AN과 SN의 관계면 결국은 AN 알면 SN은 그냥 무조건 찾을 수 있어. 그렇지만 SN 알면 SN으로 AN을 찾으려면 이만큼 걸리는 게 있거든. 결국은 SN으로 AN 찾기가 등장하는 건데 찾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했죠? 그래서 뭘 조심하라고 했어? 그래서 단 항상 그렇지만 수학은 단에서 문제가 나는 거고 단 뭐부터 n이 2 이상이 붙거든 이렇게. 그래서 SN으로 AN으로 SN을 찾는 건 무조건 찾을 수 있어. 근데 SN으로 AN을 찾으려면 첫째 항이 규칙을 벗어날 수 있어. 문제를 이상하게 주면 첫째 항이 규칙을 벗어나게, 첫째 항만 규칙이 안 되게, 이 뜻이거든 이게. 첫째 항이 규칙이 안 맞으라는 뜻이야. n이 2부터라며. 그럼 A를 찾았는데 그게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수열입니다. 이럴 수 있다 이거지. 즉 첫 번째 항만 규칙을 안 따를 수 있다 이거지. 써놓고 찾아보는 거야. 그럼 내가 찾은 SN과 내가 알고 있는 A1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확인해야 돼. 즉 수열을 잘 주면 첫 번째 항 성립할 수도 있고 수열 잘못 주면 두 번째 항 성립이란 말이야. 써놓고 맞나 확인해봐야 돼요. 원래 내가 찾은 A1과 A에 대한 식이 나왔을 거 아니야? 걔랑 S1 내가 알고 있는 친구 S1이라면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A1이나 S1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봐야 돼요. 확인해봐서 같잖아? 그럼 다르면 첫 번째 항은 규칙 안 되고 두 번째 항 실패해요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 같으면 첫 번째 항 실패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 이해됩니까? 그럼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게.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다시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해볼게.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SN이 n제곱일 때가 있고 SN이 n제곱 더하기 100일 때가 있어요. 이걸 두 개를 비교해볼 겁니다. SN이 n제곱일 때랑 SN이 n제곱 더하기 100일 때랑 얘네 둘을 비교해볼 거야. 그럼 얘로 이 SN 주고서 뭘 찾으려고 돼 있냐면 AN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 SN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부분합을 주고 AN을 찾으라고 돼 있습니다. 부분합을 주고 일반합을 찾으라고 돼 있어요. 그럼 SN이 n제곱이야. 그러면 SN 알면 SN 빼기를 구할 수 있잖아. SN 빼기는 SN이 n제곱이라면 SN 빼기는 n자리에다가 n 빼기를 넣는 거죠. 빼면 SN 빼기 SN-SN-는 AN 나온다고 했어요. n제곱에서 n 빼기 제곱 뺄 거잖아.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n제곱 빼기 n제곱 더하기 2n 빼기 1이니까 n제곱은 2n 빼기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일단 뭐라서 단 n은 2 이상이라고 일단 적어. 내 찾은 거랑 그러면 이제 얘랑 비교할 건데 뭘 비교할 거냐면 S1과 A1을 비교할 거야. 일단은 첫 번째 항 성립 안 한다고 생각을 해. 확인해봐야 되거든. 그럼 A1 내가 새롭게 찾은 A1의 첫 번째 항은 1이면 1이지. S1은 얼마야? 따 1이면 얼마야? S1 첫 번째 항 가지니까 이것도 A1이랑 같은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 1이지. 1의 제곱이니까. 둘이 어때? 똑같이. 그러면 내가 찾은 A에는 두 번째 항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친구구나 인 거지. 그럼 얘는 AN이 2n 빼기 1이면 1이면 1, 3, 5, 7, 9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야? 홀수항이죠? 맞나요? 근데 얘는 이게 왜 첫 번째 항부터 안 성립할 수 있냐면 얘는 마찬가지로 SN으로 AN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SN 빼기를 구해. 똑같이 할 거야. 그러면 SN이 n제곱 더하기 100이면 n자리에 n 빼기를 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빼잖아? 빼면 상수가 뒤에 뭐가 붙어있든 사라져버려 이렇게. 상수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결국은 이 상수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거든. 얘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야. 얘 때문에. 실제로는 이 수열은 얘 때문에 문제 생긴 거야. 얘 때문에. 이 계열은. 왜? SN으로 AN 찾는데 빼면 사라져버리잖아. 얘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는 거지 얘가. 맨 처음 붙어있는 상수가 의미가 없는 거야. 빼. 그러면 여기 똑같은 값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똑같잖아 빼면. 빼면 똑같이 뭐 나와야 돼? 2n 빼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일단 두 번째 장부터 성립한다고 적어봐요. 그리고 확인해 보는 거야. A1은 얼마야? A1 1이지. 근데 S1이 얼마야? 1중 얼마야? 101이거든. 어때? 둘이? 다르지. 그럼 얘가 진짜일까? 얘가 진짜일까? 얘가 진짜지. 그럼 내가 맨 처음에 준 식은 얘잖아. SN이잖아. SN으로 A를 찾은 거잖아. 근데 뭐가 안 맞는 거야? 첫 번째가 안 맞는 거지. 그럼 얘는 다 있으면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이 다음 수열은 일반항이 2n 빼기를 맞아. 근데 n은 두 번째 항 선입하고요. A1 실제로 누구냐면 101인 거야. 즉 첫 번째 항만 규칙을 논외에 드는 거지. 그럼 얘는 나열해 보면 실제 어떤 수열이었냐면 첫 번째 항이 얼마야? 101이야. 두 번째 항이 얼마야? 여기다 2는 거야. 두 번째 항 3, 5, 7, 9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인 거야. 그럼 얘랑 그냥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로 잘 진행되는 수열이지만 얘는 이 100대분의 첫 번째 항이 규칙이 안 맞는 거지.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규칙이 안 맞는 수열인 것이죠. 그게 누구 때문에? 이 상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이 자체를 학교 시험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데 SN 할 때 AN을 찾아주세요. 즉 부분합할 때 일반항 찾아주세요. 무조건 등장할 겁니다. 뒤에 여러 가지 수열까지 가도 얘는 지금 홀수니까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계열도 있고 뭐 등비 계열도 있지만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수열 계열도 있거든. 이상한 모양도 있어요. 그럼 SN 주고 AN을 찾으라고 치면 무조건 SN 빼기 SN 마이너스를 하는 거야. 근데 등차를 특히 좀 조심해야 돼요. 등차가 주로 나올 거거든. 거의 대부분 등차야. 등차 아닌 게 어렵게 나온다. 그럼 모의고사입니다. 너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빈칸 넣기 등장할 거고 일단은 SN으로 AN을 찾는 방법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SN 빼기 SN-은 AN이다 라고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첫 번째 항 규칙을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 일단 SN으로 SN 빼기 SN-로 N을 구한 다음에 두 번째 항 상수입니다 라고 적어놓고 A1이나 S1을 주다고 해서 같은지 같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그죠? 첫째 항이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그 모양상 이거는 첫 번째 성립해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 안 해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특히 등차가 주로 나오거든. 그걸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등차 수열의 한정사 다시 생각해 볼게. 등차 수열이 좀 더 유니크한 성질을 갖거든. 방금 SN으로 AN을 찾는 방법을 했어. 똑같이 그러면 방금 방법이 등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은 굉장히 유니크한 이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성질이 이뻐지거든. 등차 수열은 일반항도 이쁘고 합도 이뻐요. 일반항도 잠깐 살펴보면 AN은 초항 더하기 n-d잖아. 마찬가지 AN이라고 하면 변수가 n이기 때문에 실제로 n에 대한 함수라고 했어요. n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러면 n에 대한 방정식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 n을 정리하잖아. n에 대해서 내림차를 정리할 거 아니야. 그럼 정리하면 분배 때리면 nd 빼기 da1 an은 그러면 dn -d 더하기 a1이라고 n에 대한 1차식인 거지.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면 몇 차식이야? n에 대한 1차식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냐면
어떠한 일반항을 줬는데 등차수를 안 줬어. 그런데 n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럼 무조건 뭐인 거야? 등차수열인 거야. 어떤 일반항을 보고 등차인지 등비인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등장하는 건 등차, 등비, 웬, 논이라고 했잖아. 그럼 몰라도 돼. 이건 공식이 없어. 그냥 1부터 차근차근 전개에 찾아봅시다인 거지. 등차, 등비는 공식에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거꾸로 어떠한 일반항을 보고서 얘네 들 1차식이네, 등차네 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만 더 하자면 이건 굳이 알 필요 없는데, 아니 이것도 뭐 이게 어려운 거 아닌데, n의 1차식 개수 얼마야? 1차식 개수가 d야. 이건 많이 쓰고 있죠? 여기까지가 일반항이고, 합도 SN은 뭐야? 2분의 등차수열이니까 n 2a 플러스 n-1t야.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n에 대한 2차식이거든. 좀 전개에 쓰면 2분의 2 앞으로 뽑고 n 2a 플러스 nd 마이너스 d잖아? 그러면 n 전개해버리면 n 넣어버리면 2a n 제곱 d 마이너스 dn인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거 다 전개해서 n에 대해서 내림처럼 써버리면 2분의 1 d n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d n이거든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얘랑 n의 1차식이잖아. 그래서 n의 1차식 묶어버린 거야 이렇게. 2분의 빼먹었나 이거? 됐죠? 그러면 등차수열의 일반항 SN이 2분의 1 dn제곱 빼기 더하기 a 빼기 2 dn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 똑같아요.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n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러면 어떤 합을 구했더니 그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그 수열은 뭐다? 등차수열의 합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하나 조금 더 필요해요. n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럼 뭐라고?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뒤에 뭐가 없으면 뭐가 없어? 상수항이 빵이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반항을 보고 n에 대한 1차식이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것처럼 어떠한 합을 줬는데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빵이면 그러면 거꾸로 이건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근데 그러면 이 상수항이 빵이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거든. 아까 한 건 이어지는 거야. 합이 빵이 아니잖아. 그럼 아까 상수항 0이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어? 첫 번째 항부터 성립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상수항이 빵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 합이었단 소리지. 아까 SN이랑 SN 더하기 100을 비교해봤잖아. 아까 SN이 뭐였을 때? n제곱이었을 때랑 n제곱 더하기 100일 때를 비교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2차식이네? 상수항 빵이네? 이거 첫 번째 항 성립하는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마찬가지. 얘도 n에 대한 2차식이네? 상수항이 있네? 그럼 얘는 두 번째 항 성립하는 등차수열의 합이었단 소리지. 그러니까 얘 되게 안 돼요. 상수항이 빵이 아닌 거다. 엄밀하게 알아야 이거를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문제에 적용시켜야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수열은 기본적으로 아는 게 많아야 그걸 많이 아는 걸 활용해서 문제풀이를 많이 줄일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못 가져가면 이제 문제풀이가 길어지면 길어지는 거야. 아까 내가 10개, 20개, 30개 묶은 거 풀이했잖아. 그걸 모르면 나중에 어려움이 나왔을 때 굉장히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이 부족하겠죠. 이번에 시험에서 시간이 좀 부족했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열은 특히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엄밀히 쓰면 상수항이 뭐면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의 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더 알아야 돼. 1차식 계수가 뭐야? d지. 얘는 얘를 알고 있으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n제곱의 개수가 뭐야? 2차식의 개수가 뭐야? 2분의 t. 얘를 알고 있으면 계산이 굉장히 빨라져. 여기까지 됩니까? 13번을 정석으로 풀게. 정석을 풀면 Sn 주고 A는 찾으래. 그러면 얘는 지금 상수항이 없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일단 정석으로 풀 때랑 빨리 풀 때랑 얼마큼 차이 나는지 확인해 볼게. Sn이 3n제곱 빼기 2n이야. 그러면 Sn 줬으니까 Sn으로 An을 찾으래. 그럼 뭐 하는 거냐면 Sn-를 찾는 거지. 맨 자리에 뭐 하는 거야? n 빼기를 넣는 거잖아. 맨 자리에 n 빼기를 넣어요. n 빼기를 넣어요. 그죠? 빼는 거거든. 그럼 쓸게. 빼. 그럼 얘 빼면 좌변이 a, n이잖아? 그러면 위에 거는 3n제곱 빼기 2n. 뺐어. 빼기 3,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 n 빼기 1인 거지. 그러면 3n제곱 빼기 2n. 전개. 마이너스 3n제곱. 더하기 6n. 빼기 3. 더하기 2n. 빼기 2죠? 그냥 틀린 거 있네. 없죠? 그럼 지워지고 지워지네. 남는 게 뭐야? an 6n 빼기 5야. 근데 두 번째 항 확립한다. 반드시 확인해줘야 된다. S1이 얼마야? S1 첫 번째 항까지 합이 1이잖아. A1이 얼마야? 1이잖아. 똑같네? 똑같으니까 확인해보는 결과 다음 친구는 두 번째 항부터가 아니라 첫 번째 항 확립합니다. 라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쳐줘야 돼. 그냥 두 번째 항 확립해. 그냥 첫 번째 안 됨.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야. 될 수도 있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되는 경우가 있어. 이해됩니까? 근데 등차설은 보자마자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럼 다음을 좀 빨리 풀자면 이거 2차식이네? 그럼 일반 A는 뭐다? 등차네? 라고 알아야 돼. 2차식이야. 등차설의 합이구만. AN 일반 등차설이구만. 상수항 있어 없어? 상수항 없어. 이거 그럼 첫 번째 항 성립하는 등차설이네. 아주 잘 만들어졌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러면 A1이 S1일 거 아니야. A1, S1이 얼마인 거야? 바로 1인 거지. 말하지만 등차설이면 초항이랑 공차만 좀 된단 말이야. 다른 거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뭐도 알고 있어. 2차식의 개수가 2분의 D인 것도 알고 있으면 3이 2분의 D인 거네? 그럼 D가 얼마인 거야? 6인 거네? 원수 이해돼야 한대요? 다음 친구가 합을 줬어. 합으로 A를 찾아야 해. 그럼 정서로 풀면 아까처럼 푸는 게 맞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푸는 게 좋아. 그렇게 푸는 게 맞아. 그렇게 푸는 거 무조건 알아야 돼. SN 줬을 때 A를 찾는 건 가장 기본적인 정석적인 풀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더 안다면.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냐도 물어볼 수 있지만, 참고해서 물어볼 수 있지만, 다른 풀이에서 쓰일 거라고. 다음과 같이. 그래서, 얘는 2차식이네, 상수가 없네, 첫 번째 항 성립하는 등차술이구만. 그러면 AN과 S랑 똑같을 거니까 A1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의 개수가 2분의 D니까 2분의 D가 3이면 D도 6인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초항이랑 공차를 찾아버렸네? 일방 찾을 수 있어 없어? 6n 마이너스 5라고 바로 찾을 수 있지. 아까 풀이랑 지금 풀이 비교해서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이해 돼? 빠른 풀이랑 느린 풀이가 수열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수열이 특히 왜냐면 수열은 문제풀이가 되게 많아. 진짜 많아.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규칙 찾기란 말이야. 그 규칙을 찾는 방법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석풀이를 알고 가장 정적인 빠른 풀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SN 줬어. SN 주고 뭘 찾으래? 일반항 AN 찾으래.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 아, 이거 정석풀이를 써야 되겠구만. 일단. SN 주고 AN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SN 빼기 1을 찾아야 되는구나. 풀이 1. SN은 N자리에 N 빼기 1을 넣으면 되겠죠? 미리 지웁시다. 그 다음 빼면 A, N이 등장하겠지? 그러면 위에 2N 지고 요거 한번 써. 써.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개어서 미리 지우고 2N 지고 더하기 1 빼기 2N 지고 플러스 4N 마이너스 2인가요? 지워지고 AN 4N 빼기 1이야. 근데 N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합니다. 맞죠? 확인. S1이 얼마야? 4잖아. 근데 A1이 얼마야? 3이야. 어때요?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다음 수열은 말한 대로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지. 근데 A1 찾아줘야 돼. A1 실제로의 첫 번째 항 4입니다라고 찾아줘야 돼. 그럼 얘는 뭐냐면 실제로는 다음 수열은 전개해 오면 A1이 4야. 두 번째 항부터 여기 성립하는 거지. 두 번째부터 얘 따라가면 2는 얼마? 2는 7, 3 넣으면 11, 15 이렇게 가는 거지. 즉 첫 번째 항은 규칙 논외하고 두 번째 항부터 4씩 커지는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해 돼야 안 돼요? 그 다음 내가 이걸 프리2로 풀 건데 아까 내가 그 첫 번째 문제도 프리2로 풀었잖아. 근데 굳이 이 문제를 프리2로 풀 필요는 없어. 없긴 해. 이거만 알아. 솔직히 말하면 이것만 알아도 돼. 이것만 알아도 솔직히 말하면 다 풀려. 그렇지만 말했지만 빠른 풀이도 알고 있으면 유리하거든. 얘를 완벽히 이해했다면 얘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정확히 이해했죠?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풀 수 있어. 봐봐. 등차 수열 한정이야. SN 주고 AN을 찾아주라 말한다면 SN 빼기 SN-1로 AN을 찾는 게 정석이야. 그죠? 근데 정확하게 2차식이야? 그럼 다음 친구는 등차 수열의 합인 것까지 정확하고 엄밀하게 알고 있으면 2차식이네? 이거 등차 수열 합안이야 라고 알 수 있지. 근데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며. 첫 번째 항은 규칙이 안 맞는다며. 누구 때문에? 상수항 때문에. 그럼 만약에 상수항을 지우면 상수항은 첫 번째 항만 영향을 미친다며. 등차수열 한정이야. 그럼 상수항을 갖다 버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상수항이 초항에만 영향을 미친다며. 그럼 상수항을 버려. 그럼 아까처럼 빠른 풀이 할 수 있거든? 그럼 이게 없는 A1이 S1일 건데 1이면 3이지? D는 뭐라고요? 2분의 D가 2니까 D가 4네? 맞아요? 그럼 AN이 얼마야? 4N 마이너스 1이지. 단 뭐부터?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친구네. 그럼 진짜 A1 찾으면 되잖아. 진짜 A1. 진짜 A1은 이게 있을 때 상수항 얘는 이거밖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그럼 진짜 1은 얼마야?
4잖아. 이렇게 찾아도 된다. 방금 내가 말한 거를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해했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왜? 이 상수항은 등차 하수를 한정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초항밖에 영향을 미치니까. 갖다 버린 다음에 일방 찾고 제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럼 진짜 바뀐 그러니까 규칙에 벗어나는 초항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풀이랑 두 번째 풀이가 있잖아. 두 번째 풀이가 100배 빨라. 빠르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길 차이가 오래 나는 거 아니고 이게 정말 막 치명적인 차이를 낼 정도로 길 차이는 거 아니거든. 그렇지만 수학의 다양성은 여러 가지 풀을 다 가지고 가는 거라고 했잖아. 수학은 한 문제 갖다가 여러 가지 방향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여러 가지 네가 개수를 알고 있어야 이것들 이렇게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 잡혔을 때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문제 풀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하면 수학적 창의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 F를 해줬고요. 일단 첫 번째 풀이로 먼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을 해보세요. 이해됩니까? 질문. 발전이라고 적혀있지만 뭐 그런 옵션 없지 않거든. 되게 쉬운데 일반항이나 뭐 합을 좀 다르게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합을 구하라고 치면 무조건 일반항 찾고 일반항으로서 합을 찾아보자. 항상 이런 관점이거든. 근데 뭐 좀 약간 뭐 기하적으로 약간 숨겨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고1 내용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2차가 있고요. 1차가 있고요. 1차가 n이 붙어있는 거 보니까 1차가 움직이는 거지. 그럼 뭐 y절편이니까 뭐 이렇게 위로 움직일 텐데 그 상황에 대해서 두 교점이 생길 텐데 그 교점의 길이를 ln이라고 하자. 그러면 ln을 이 상태로 문자가 낀 게 n일 때 ln이기 때문에 n일 때 ln 그대로 식을 찾아주면 돼요. 그럼 고1 때 어떻게 했냐? 어떠한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은 두 개의 함수를 방정식 취급했을 때, 즉 연립했을 때 해랑 똑같죠? 즉 얘를 알파 n, 얘를 베타 n이라고 하면 알파 n, 베타 n은 뭐냐? x제곱과 3x 더하기 2n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 n, 베타 n으로 놓은 건데 다음 그림은 다음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 n, 베타 n이라고 놓은 거고 교점의 x좌표는 연립했을 때, 즉 방정식 취급했을 때 함수의 해랑 똑같다. 연립했을 때 다음 방정식의 해가 알파 n, 베타 n이 맞죠? 넘겼으면 x제곱 빼기 3x 빼기 2n은 0의 해가 알파 n, 베타 n이고 2차 방정이 주어지면 90% 이상은 근각의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한 10% 정도가 대입, 나머지가 정말 극악의 확률로 근해 공식인데 근해 공식 거의 안 나옵니다. 근해 공식 모양이 있어요. 직접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근각의 성이야. 근각의 성이 써. 두 개 합은 3, 두 개 곱은 마이너스 2n이라고 일단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찾고싶은 찾는 거야. 내가 찾고싶은 게 뭐야? ln이잖아, ln. 그럼 ln을 찾으려면 좌표를 알아야 되겠네. 좌표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이 친구의 좌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나 지금 x좌표가 알파 n, 베타 n이잖아. 그럼 좌표를 은밀하게 쓰려면 직선이 그럼 얘를 x좌표니까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게 편해, 여기다 집어넣는 게 편해. 당연히 1차에 집어넣는 게 편하겠지. 2차 집어넣으면 식이 차수 올라가면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x좌표가 알파 n인데 알파 n인데 y좌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1차에 집어넣으면 3 알파 n 더하기 2n이 y좌표인 거고 마찬가지 좌표도 베타 n, 3 베타 n 더하기 2n 맞아 이렇게? 그러면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찾고 싶은 ln은 점과 점 사이에 두 개 점을 아니까 우리가 어떠한 두 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은 건데 길이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두 개의 점을 찾아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면 루트 점과 점 사이 루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이지. 그러면 베타 n 빼기 알파 n의 제곱 플러스 빼면 3 베타 n 빼기 3 알파 n의 제곱이겠지? 2n 2n 지워질 거니까. 그죠? 그럼 이거 앞으로 나오면 9겠지? 그럼 이거 이쁘게 쓰면 ln은 이거 이쁘게 쓰면 이거 3 제곱 9로 나올 거 아니야. 1 있으니까 10이겠지? 그러면 루트 10 베타 n 빼기 알파 n의 제곱 아닌가 이렇게? ln은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ln은 루트 10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 베타 n 빼기 알파 n이거든 이렇게. 여기까지 쓰고 보니까 내가 찾고 싶은 게 제곱이거든. 그럼 제곱을 해. 그럼 ln의 제곱은 그럼 여기까지 갈 필요 없단 소리야 실제로. 여기서 끝내면 되지. 사라질 거니까 이 루트는 사라질 거니까 제곱하면 그럼 10 곱하기 뭐다 베타 n 빼기 알파 n의 제곱인가 이렇게. 그죠? 제곱한 거. 제곱하면 제곱 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돼야 안 돼? 근데 여기서 봐봐. 계산을 좀 줄인 방법이 있거든. 봐봐. 여기서 내가 이만큼의 식을 썼잖아. 얘를 줄이는 방법, 이런 계열은 계산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 좀 기하적 성질을 사용하면 좀 줄일 수 있어요. 봐봐. 이거 직선이지. 직선이잖아. 직선이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랑 y절편이고. 다음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의 정의가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잖아.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방금 알았던 게 뭐냐면 방금 여기가 알파 n이고 여기가 베타 n이잖아. 그죠? 그럼 이 길이의 차, 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이걸 만들면, 왜냐면 이 삼각형은 기울기가 3이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면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가로의 길이. 베타 n 빼기 알파 n 아니야? 베타 n도 크다고 보면? 맞아요? 그럼 세로는 뭘까?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 3이면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 3이잖아. x 가로 대 세로의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1대 3인 거지. 그래야 기울기가 다시 기울기의 정의가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잖아. 그럼 다가 지각삼각형을 만들어버리면 기울기가 3 나오려면 밑변과 높이의 비가 몇 대 몇 나와야 돼? 1대 3 나와야 기울기 3 나오는 거 아니야? 즉 얘의 몇 배가 돼야 돼? 3배가 돼야 높이가 가로의 3배가 돼야 얘분의 얘가 3이 나올 거 아니야. 뭔 소리 이해돼? 즉 담과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기울기가 3이면 다음 직각삼각형의 3배의 길이의 비가 나온다 이거지. 우리 결국은 이 길이 할 때 이 대각선의 길이를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가로가 줄여졌으면 세로가 펼쳐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잘 생각해봐. 1대 3이라며. 그럼 빗변은 몇일까? 1대 3대 루트 10 아니야? B가? 그러니까 지금 기울 3이라는 건 비율이 1대 3이라는 소리잖아. B가. 길이의 B가 가로 세로 비가 1대 3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피타 쓰면 빗변은 루트 10 아니야? 1대 3대 루트 10인 거지 B가. 뭔 소리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가로가 이거고 세로가 이거면 1대 3대 루트 10이라며. 몇 다가 루트 10 곱하면 바로 얘의 길이는 루트 10 곱하기 베타 n 빼기 알파 n 아니냐고 이렇게. 1대 3대 루트 10이잖아. 이게 기울기를 사용하는 계적 방법이거든. 근데 얘가 1학년 때도 이렇게 풀 수 있었어. 1학년 때도 이렇게 비슷한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수학의 다양성이라고 했습니다. 풀이 다양성. 이렇게 푸는 것도 이게 봐봐.
이걸 알고 있으면 이거 보자마자 1대 3대 루트 10이네? 바로 쓸 수 있어. 그런데 이거 모르면 이 내줄을 써야 이 내줄이 싫어서 이걸 한번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거 할 수 있으면 이 내줄을 안 하고 바로 써도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서 수학의 셈 정도에 등장하는 예제, 유제 정도는 문제를 보자마자 처음부터 끝이 쭈르륵 구사에 될 정도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답을 봤어? 점과 점사가 맞나? 100% 교점을 문자 놓고 방정식이가 알파는 베타n이라고 두 문제를 풀 거야.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아는 건 합이랑 곱이란 말이야. 합과 곱을 갖다가 뭔가 해야 돼. 그 다음 내가 찾고 싶은 걸 찾을 건데 대학생의 길이야. 그럼 기울기를 쓰면 식을 빨리 쓸 수 있겠네? 그럼 결국은 내가 찾고 싶은 ln의 제곱이 요거인 거지. 금방 찾는 거 아니야. 이거 안 해도 바로 찾으면 되지. 이렇게 제곱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합과 곱을 할 때 차의 제곱 찾으라는 거네. 그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뭐니까 합의 제곱이 마이너스 차의 제곱 이렇게 어떻게 돼? 차의 제곱은 어떻게 돼? 베타 n 빼기 알파 n 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뭐 빼면 돼? 합의 제곱 차의 제곱은 합이 4개 차이 날 거 아니야. 그럼 4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4개의 골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4개의 골 빼면 되잖아. 그럼 합의 제곱이 얼마야? 9. 합이 3이니까 9. 이거 집어넣으면 더하기 8n이야? 그러면 등장했지? 집어넣으면 결국은 l의 제곱은 뭐다? 10 곱하기 8n 더하기 9입니다라고 쓰는 거 맞아? 그러면 결국은 내가 찾고 싶은 수열은 80n 더하기 90이었네 이렇게. 이게 됩니까? 그럼 얘 뭐하지? 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이거 뭐 내가 찾고 싶은 친구가 뭐 나왔으니까 1차식 나왔잖아. 1차식은 뭐다?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합으로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초항이 뭐고? 다음 친구 내가 초항이 얼마고? 초항이 1이면 170인가요? 공차는 80. 항의 개수 몇 개? 내가 찾고 싶은 거. 이거 내가 S10이라고 하면 10개잖아. 어차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다음 친구 찾지. 그럼 초항, 공차, 항의 개수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찾아. 뭐 하면 되겠다. SN은 S10은 10번째 항 합이니까 2분의 N 10 2A 440 N-1 D라고 식을 세워주면 된다라는 거지. 하지 않을게. 근데 얘는 실제로 좀 숫자를 좀 크게 주긴 했지만 본질은 그런 말이야. 일반을 좀 어렵게 준 것 뿐이야. 근데 일반만 찾으면 문제가 끝난단 말이야. 근데 일반을 찾는 내용 자체가 다 고일 내용이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일반을 좀 특히 어려운 거야. 나온다면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겠지. 근데 결국 1학년 내용이 어려운 거지. 2학년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일방 찾고 일방을 분석해서 합을 찾아봅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조화수열은 이제 원래는 옛날에는 교육과정에 조화수열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조화수열이 빠졌어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나왔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합시다. 그러니까 조화수열은 말은 빠지고 그냥 등장할 수 있는데 조화수열이 뭐냐면 등차를 역수취한 수열이에요. 조화수열이 뭐냐면 등차 수열을 뒤집어 모든 항을 역수취했어. 그때 나오는 수열을 뭐라고 하냐면 조화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럼 조화수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리 좀 배웠나요? 아예 안 배웠어. 중학교 때 아예 안 배웠어? 기회 없다고? 중학교 때 저항 합할 때 저항을 병렬로 더하면 이런 식으로 더했잖아. 병렬 저합공식 기억나 안 나? 기억 안 나죠? 그게 실제로는 조화수열이거든. 실제로 조화중항이지 실제로. 근데 뭐 그런 거 알 필요가 없고요. 그냥 수열에서 나오는 건
어떠한 등차 수열을 역수 취한 수열을 조화 수열을 부릅니다라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AN이 2n-1이야. 그럼 AN은 1, 3, 5, 7, 9잖아? 그럼 얘를 뒤집어. 역수 뒤집어 이렇게. 걔를 새로운 수열 B에 놓겠다라는 거지. 그럼 뒤집으면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이거든 이렇게. 이 수열을 뭐라고 부르겠다? 조화 수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뜻이야. 끝이거든. 그럼 어떻게 풉니까? 이 말이 없어도 다음 친구의 규칙을 찾고 싶어. 근데 없어. 보통 우리가 아는 건 지금 등차밖에 안 배웠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은 등차, 1이 붙은 수열, 등차, 등비, 뭐 개차, 몇 급수, 근수열 이런 게 있지만 싹 달라하고 등차, 등비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1이 붙은 게. 그죠? 근데 등차랑 등비가 아니야. 뭐야? 봤는데 분수네? 그럼 분수면 뒤집어 보는 거야. 분수면 조화인가? 하고 뒤집어. 다음 수열을 뒤집어. 역수를 취해버리는 거야. 뒤집어 보는 거야. 설마 조화인가? 라고. 그럼 뒤집어 보면 등차가 나왔네. 역수 취했더니 등차가 나왔어. 아, 그럼 얘는 조화구나 라고 캐치하는 겁니다. 즉 어떠한 수열이 규칙이 없어. 분수꼴이야. 뒤집어볼까? 싹 뒤집어봤더니 뒤집은 수열이 등차인 거야. 그럼 역수 취한 게 등차라면 그 수열은 조화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서 등차 수열은 일반항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뒤집은 수열 그 일반항을 찾아. 뒤집었더니 등차 수열이야. 15, 12, 9, 6 얼마씩 작아져? 마이너스 30 작아지는 등차 수열인 거잖아. 일반항 찾으면 어떻게 돼? 등차 수열 일반항 찾을 수 있거든. 초항이 15,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n 더하기 18이라고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다음 다시 뒤집는 거야. 그다음 a이 뭐야? 3n 더하기 18입니다. 그러면 조화는 어려울 게 없는데 조화라는 말은 안 등장하지만 그냥 문제를 등장할 수 있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수열은 어떠한 수의 나열에서 규칙을 찾아보자는 소리거든. 그럼 이름 붙은 건 등차 등밖에 없지만 나머지는 모두 다 일식 전개해서 가는 건데 얘는 약간 특이한 모양이란 말이야. 규칙이 없어? 뭐 똑같이 커지거나 어떤 비율을 커지는 게 아니야. 분수꼴이야. 그럼 뒤에 오는 거야. 뒤에 왔더니 등차 수열이네? 그럼 역수 취한 게 등차 수열이면 원래 수열은 조화 수열인데 그런 거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역수 취했어. 등차 수열이네? 일반항 찾아. 다 뒤집어서 원래 수열을 찾자라는 거지. 그게 그냥 조화 수열의 컨셉일 뿐이야. 이해되시죠? 교과는 빠졌지만 이름만 안 등장하고 조화 수열이라는 말을 지우고 낼 수 있다 이거지.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할 수 있겠죠? 넘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떠한 분수꼴인데 내가 알고 있는 규칙이 없다면 역수를 취해서 등차내 이러면 그렇게 풀면 된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첫째 항이 20 공차가 만 3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 차 수열에 되어 있는데 봐봐. 컨셉은 두 가지거든. 지금 AN을 줬잖아. 이상한 모양을 줬지. 그러면 뭐냐면 그 새로운 수열을 찾아. 그 다음에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거야. 새로운 수열로 문제를 풀어보자거든. 일단 규칙을 찾은 다음에 새로운 수열로 가자는 거지. 굳이 AN에 얽매일 필요 없다 이거지. 일반항 찾아야 돼. 일반항 뭔데? 일반항 마3n 더하기 23인가요? 그러면 일반항 크게 중요하진 않아. 다음 친구는 일반항 찾고 나서 보니까 일반항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초항이 20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점점 줄어들잖아? 언젠가 음수항이 나오겠지. 근데 주어진 걸 보니까 3, 1, 3, 5, 7, 9 몇 칸씩 떠가? 두 칸씩 떠가. 그리고 몇 개 없지. 봐봐. 수열에서 우리가 푸는데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등차, 등비 뭐든지 간에 무조건 일반항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뭔 소리냐면 일반항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 몇 문제는. 특히 항이 지금 몇 개 없잖아. 항이 3개, 3개, 9개밖에 없잖아. 항이 몇 개 없으면 직접 모든 항을 다 찾는 게 빠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 엄밀히 말하면 100번째, 첫 번째 일반항 찾으세요. 그런 친구들이나 일반항 찾는 거고 항이 12개 이하는 차근차근 집어서 모든 항을 찾는 게 정석이거든. 굳이 일반항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이상한 수열에 일반항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 그냥 찾아. 12개까지는. 그 이상은 좀 오반데 12개까지 할 수 있어. 12개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찾는 게 시간이 더 적다라는 거지. 절대값이야. 그럼 음수항 나올 때까지만 좀 생각해주면 되겠네. 1, 3, 5, 7, 9 두 칸씩 들어가. 원래 마 30자 가지는데 마 60자 가져야 되겠지. 그럼 20. 두 번째 얼마야? 마 60자 가니까 10. 마 60자 가지니까 10. 14. 마 60자 가지니까 8. 맞죠? 60자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공차가 만 3인데 두 칸씩 들어가면 두 개씩 줄어들 거 아니야. 60 줄어드는 거 맞죠? 그러면 그 다음 친구는 절대값 이겠지? 그 다음 친구는 절대값 만 4인데 했을 때. 그 다음 친구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지? 마 6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마이너스 떼버렸네. 다 했으면 얘는 20, 14, 8, 2. 난 부호 떼잖아. 4, 10, 16, 22, 28 더하는 거 맞아? 얘를 굳이 합공식으로 푼다면 규칙이 여기까지잖아?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4개 뭐야? 하나 빼먹었어? 9개 맞네. 4개 5개니까 그럼 이거 합구하고 이거 합하면 되잖아. 그럼 굳이 얘를 등차수를 합공식을 통해서 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더하는 게 빨라. 그냥 다 찾고 다 더해. 개 빨라. 이해됩니까? 근데 물론 좀 더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지금 4개로 절대가 바뀌었으니까 규칙은 얘랑 그냥 다르거든. 몇 달에 더하고 몇 달에 더하면 돼요. 그럼 등차 수열은 항상 몇 단씩 더하는 게 빠르잖아. 22, 22가 2개잖아. 얘는 32, 16이잖아. 결국 16이 몇 개 있는 거야, 결국. 32는 16이 2개 있는 거잖아. 그럼 16이 5개 있는 거 맞아? 그럼 얘는 16이 5개. 44, 80, 124. 맞죠? 가끔 수열을 1따로 풀면 좀 너무 이상하게 푸는 게 아닙니까? 좀 멋있게 푸는 방법이 없습니까? 약간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거든. 좀 더 멋있게 푸는 게 멋있게 공식을 사용해 푸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약간 이렇게 묻는 친구도 있어. 그런데 수열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답만 내면 되거든. 풀이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얘를 뭐 책에 보면 아마 답지는 이거 4개 다섯 개 잘라갖고 공식 써서 풀었을 거야. 근데 걔한테 더 해도 된다고. 학교 시험 수준까지는 이 정도로 그냥 해도 된다 이거지. 수단, 여러 가지 수단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 2 찾는 게 절대 부끄럽지 않다. 12개까지는 1, 2 찾는 게 100배 빠르다. 얘만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두 자리의 자연수를 모두 합한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 봐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야.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인 수는 실제로 등차 수열이거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다. 그럼 얘를 1부터 한번 나열해볼게. 1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야. 1부터 시작이야. 1. 그 다음 뭐야? 3으로 나왔을 때는 30 커져요. 그 다음은 4겠지? 맞아? 그 다음 7, 10 이렇게 진행되는 거 맞아요?
즉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몇입니다. 어떤 수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뭐인 수는 실제로 전개해 보면 전부 다 등차 수열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자연수 그러잖아. 그럼 일반항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추항을 알아야 되거든. 그럼 100 이상이면서 두 자릿수니까 100보다 아니 두 자릿수잖아. 그럼 10 이상이면서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 1인수는 뭐부터 시작이야? 10부터 시작이네. 10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이 수열은 10부터 시작이야. 두 자릿수 수잖아. 그럼 초항이 10인 거지. 공차가 몇인 거야? 3으로 나왔다. 30 뛰어가는 거니까 공차가 3. 4로 나왔다. 공차가 4 이런 거야. 가끔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럼 초항이 10이고 공차가 3이야. 일반항면 세워. 다음 친구 일반항은 뭔데? AN 은 3 N 더하기 7 맞나 이렇게? 일반항은 왜 세웁니까? 마지막 항이 뭔지 모르니까. 두 자리 연수라며. 그럼 100을 못 넘을 거 아니야? 그럼 몇을 넣어야 즉 마지막 항이 뭔지 찾아줘야 되거든. 뭐 넣어야 마지막 항이죠? 100 못 넘고 마지막 친구가 누구야? 몇쯤 넣으면 되나? 3, 2? 3이 넣으면 96 더하기 7이니까 100 3이네? 안되네. 3일 넣으면 100인가? 3일 넣으면 100이네. 그럼 31번째가 100이잖아? 그러면 몇 번째까지란 소리야 결국은? 30번째라는 소리지?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다음 친구의 일반항을 찾고 항상 그렇지만 합을 찾아주세요. 일반항 찾고 더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반항 찾고 문제를 푸는 걸로 했어. 그러면 내가 일반항을 찾았고 몇 번째까지 더하는 것도 찾았어. S 30 찾으면 되는 거죠. 끝항이니까 끝항은 아니까 끝항 공식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을 쓰는 게 유리하겠지. 이해됩니까? 이걸 찾았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가장 기본적인 등차 수열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럼 등비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끝낼 건데, 등비가 뭐 쉽다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 등비 간단합니다. 등비는 이제 원리 합계만 원리 원금과 이제 합계 이자 계산하는 거. 어차피 너도 나중에 돈 벌면 이런 계산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은행 가서 사기 안 당하긴 하는데 나중에 돈 관련돼 있으면 좀 더 잘 됐지 않을까? 그쵸? 사기치려고 그래 은행은. 웃겨. 이런 거 녹화하면 안 되는데. 무튼 뭐 그냥 사람들 안 볼 거니까. 무튼 등비 수열은 수열인데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이렇게 수열인데 그 수열이 어떻게 같은 비율로 변화하는 수열을 뭐라 부르겠다?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겠다. 예를 들어서 3, 6, 12, 24, 48 이런 것처럼 다음 항을 가기 위해 일정한 비율로 변화하는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겠다. 당연히 등차가 초항과 공차로 이루어진 것처럼 등비 수열도 초항과 공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초항 2, 3, 공비 같은 비율로 변화했을 때 그 비를 공비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등비 수열의 주인공은 초항과 공비인 거지. 등차 수열이 초항과 공차로서 식을 세운다면 등비 수열은 초항과 공비로서 식을 세우겠지. 그러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당연히 외우고 있겠죠? 뭡니까? 일반항 공식. 일반 공식. 등비 수열 일반 공식 뭐요? A 곱하기 R에 N 빼기 1승이죠? 등차는 항의 개수가 바뀔 때마다 D가 하나 더해지는 거고 등 B는 항의 개수의 차마다 R이 곱해지는 거잖아? 그럼 A1에서 A2를 가기 위해서는 R을 몇 개 곱하면 돼? R을 한 개. A1에서 A2는 A1에서 A3는 R을 몇 개? R을
2개 R제곱 A 1에서 L의 하에 가려면 하의 개수만큼 R을 곱한다고. 초항에서 네 번째 항에 가려면 몇 개? 항의 개수의 차만큼 R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A5에서 AN을 가려면 항의 차만큼 R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R이 몇 개 필요한 거야? R이 n-1개만큼 필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등 B수열의 일반 항은 초항에다가 R을 n-1 곱하면 된다. 즉, 등 B는 같은 비율로 변하는 수열인 거고요. 등 B수열의 일반 항은 AN은 초항 곱하기 R의 n-1개 초항에다가 R을 항의 개수만큼 곱하는 거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등 차수열은 N에 대해 1차식이었다면 등 B수열은 지수꼴이야. 지수꼴이면 등 B수열인 겁니다. 그 다음에 등 B수열의 점화식 표현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점화식 표현은 항과의 관계를 보는 건데 다음 항을 가기 위해 전항에다가 항상 일정한 수 R을 곱한 수열이 등 B수열인 거지. A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한 수열. A를 나누면 전항과 앞항의 B가 항상 R인 수열이라고 전부 다 등비수열 표현이에요. 일반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점화식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 항과 항 사이 관계로서 수열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이게 하나 기본인 거. 등비수열의 정의인 거. 다음 등차중항은 뭐야? 미안, 등비중항. 등비중항은 어떠한 A, B, C가 뭘 이룬다면 등 B수열을 이룬다면 그 세 개의 수는 어떤 관계에 있다? B의 제곱은 AC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때 B가 등비중항인 거지.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입니다 라고 말하면 가운데의 제곱은 앞에 거 뒤에 곱한 거예요 라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푼다겠죠. 이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한다면 A, AR의 제곱이라고 식을 놓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A인 거고 얘가 B인 거고 얘가 C인 거니까 등비수열 증명해 보면 AR의 제곱은 A 곱하기 AR의 제곱이니까 A제곱 R제곱 A제곱 R제곱 똑같죠? 그래서 등차는 뭐 이쁘게 났지만 등 B는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입니다. 그대로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등비까지 나갔지만 등차까지만 푸시고요. 내일 좀 등비를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등비를 다시 나가도록 할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